카이스트 전작과를 나오신 우리 독실님, 브레인 독실님은 과연 통돌이냐 드럼이냐 이 정말 숙제, 문제, 난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시는지. 제가 어떤 세탁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거 알려고 전작과 간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집을 직접 꾸미신 우리 레제님, 리뷰메이트 레제님은 통돌이 쓰십니까? 드럼 쓰십니까? 저는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발명품들 정말 많습니다만 저는 고민 없이 이것을 꼽겠습니다. 바로 세탁기. 세탁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입은 옷부터 이불까지 일일이 뭐 손으로 주무르고 흔들고 비틀고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제 손목이 관절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탁. 빨래의 과학. 오늘 과장창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빨래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디 제인 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짱피의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원래 독실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빨래에 대한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또 지대널렛에서 그렇게 빨래의 과학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셔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된 바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빨래를 좋아하신다는 걸 그때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그 책으로 좀 내자라는 출간 제의가 왔을 때 심지어. 다른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많은 회차는 하나도 없었는데 커피랑 빨래만 있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 그쵸? 빨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빨래 편이 뭐였냐면 취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래가 취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을 수 있겠지만 듣다 보면 진짜고 빠져들고 생각해보니까 나 빨래 좋아하네 라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 빨래 좋아하네. 오늘은 빨래의 과학편을 위해서 빨래 특공대 3인방이 특별히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과학 전공자들 방청객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실 건데요. 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종종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SNUH 벤처에서 메디컬 A 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뭐 소개팅 나온 줄 알았어요.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최창리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교육 스타트업 주식회사 위드라이트 대표 최창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계시는 저랑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는 최미정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래만 40년 최미정입니다. 잠깐만요. 빨래 정말 빨래 전문가로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 네, 아닙니다. 예, 뭐 하는 분인지 그래. 빨래 전문가가 아니라 아, 네. 소속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수석연구원 최미정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 불안합니다. 이 전문가 롤로 제가 나와 있는데 진짜 전문가가 맞지 않습니까? 전공이 과학 빨래래요. 나가주시겠어요? 제가요? 예. 전문가님이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의상학과를 나왔는데요. 오. 네. 그런데 제가 세탁 전문가입니다. 근데 세탁, 뭐 빨래에 관해서는 또 정말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한쪽 세탁일 뿐이고요. 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죠? 근데 독실님은 빨래랑 뭐 조금 거리가 가까운 분인가요? 빨래를 좋아합니다. 빨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 할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집에서 와이프분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에 충분히 그걸 뺏어서 할 정도로 좋아하는 진짜로 빨래는 좋아해요. 제가 좋아한다는 일부러 거는. 나서서 할 정도? 그럼요.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네. 제가 하죠.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때가 좀 묻었다 라고 하는데 때가 다 달라요. 잉크가 묻은 거 다르고요. 혈액이 그렇죠. 묻은 거 다르고요. 그렇죠. 커피가 묻은 거 다르고 오렌지 주스 묻은 거, 포도 주스, 김치물. 김치. 그 식물성 색소 빼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경우에는 막 하늘하늘한 재질도 있죠. 기능성 요소 있죠.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빨래를 좋아한다는 것. 복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게 달라지고 새 것처럼. 그렇죠. 깨끗해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세탁기 없는 집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니 시절만 해도 진짜로 그 냇가에서 이렇게 손빨래 하시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빨래판에. 맞아요. 기가 막힌 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기존의 빨래비누 사용해서
그 빨래판 사용하는 거 기가 막히게 빨래가 됩니다. 아.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빨래판의 과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과거에는 빨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점점 더러워질 거니까. 네. 근데 과거에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 뭐 이런 드라마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냇가에서 그 아낙네들이 막 이렇게 빨래를 하자 모여서 335. 그럼 네네. 저걸 어떻게 했을까 진짜 저 힘든 거를.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좀 끔찍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차가울 땐 정말 얼음 깨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적게 했겠죠. 최대한 뭐 계속 입고 있으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선부터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청바지 그런 연구 결과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입은 거랑 네. 2번 입은 거랑 세균의 수는 비슷하다. 아. 냄새는 조금씩 나겠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빨래는 물로 해야 돼요. 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붙은 걸 떼어내는 건데 빨래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빨래가 뭔데? 패브릭을 얼룩이나 더러움을 제거하는 작업.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네. 원래 형태로 좀 복원하는 거 우리가 빨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빨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속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그렇게 예전에 갈아입었으면 당연히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닳고 어차피 맞아요. 상할 할 수밖에 때마다 없어. 다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낙네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했을 거냐. 대가족이라면 그 많이 쌓이는 빨랫감 한 번에 들고 가서 네. 냇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빨래가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콩이나 팥이나 녹두 같은 걸 갈아서 세수할 때 쓰기도 하고 아, 청콩물에 머리 감는다. 천연 이제 세제 같은. 그렇죠. 네. 또 빨래 비벼가지고 때를 씻어낼 때 쓰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 논문 재밌는 걸 봤는데 태국에서 쓴 논문 같아요. 영어로 썼길래 봤는데 혈액을 지우는 방법 중에 옥살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뭐냐면 있어서 시금치. 오 이게 네. 역시 어떻게 전문가야. 아세요? 네, 그래서 시금치는 물에 데쳐 먹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네, 네, 통풍에도 좀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잠깐만, 하거든요. 그럼 시금치로 이렇게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병원은 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케미컬을 쓰는 게 비싸니까 시금치 추출액을 사용해서 혈액을 지우면 어떻게 되더라라고 실험을 해서 이거를 해라라고 하는 논문까지 본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과거에 그런 방식들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쵸, 선조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피가 묻은 옷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금치 갈아가지고 하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었을 거라는 거죠. 네. 또 하나 많이 알고 계신 건데 불을 타고 남은 재를 네네. 물에다 적셔서 이렇게 맞아, 녹이면 맞아. 잿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양잿물이라고 하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셔야죠. 뭐, 네.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 양잿물 같은 경우에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잿물에서 양잿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산화트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왜 때가 잘 빠지는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과거에는 이유는 몰랐지만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계면활성제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두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두드리죠. 세탁을 할 때 그 빨래판을 가지고도 알겠지만 이렇게 비비잖아요. 네. 혹은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잘 섞이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분자 간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결합을 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흔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두드리고 비비고 그렇죠. 흔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매번 하기가 너무나도 에너지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세탁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이제 기계가 대신 해주게끔 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맞습니다. 나온 게 언제죠, 세탁기가? 세탁기가 처음 나온 걸 보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미 나왔다고 해요. 오, 되게 빨리 나왔다. 근데 그만큼 세탁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너무 원했겠죠. 특히 세탁기가 여성의 참정권,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가 혹은 여성의 경제적으로 일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기구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어쨌든 획기적으로 줄여준 맞습니다. 발명품이. 그런데 세탁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기구였던 거죠. 없었던 걸 생각을 해보자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실린더식으로 수동 실린더식 세탁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윌리엄 블랙스톤이 1800년대 후반에 아내를 위해 가정용 세탁기를 만드는데 저 어렸을 때는 세탁기가 이게 2개가 있었어요. 네. 교반기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탁조가 따로 있고 탈수조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네. 여기서 세탁이 끝난 거를 이쪽으로 탈수를 옮겨서 따로 탈수만 시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 세탁 해갖고 지금도 가보면 컴퓨터 세탁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 그런 전자동 세탁기가 지금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탁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교반식도 있을 거고 와류식도 있을 거고 흔히 말하는 드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 넣고 세제 넣고 온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 물리적으로 흔들흔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룩이 제거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가능하려면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같이 갖춰줘야 돼요. 네. 물을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시내가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세탁기에 넣는 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당연히 같이 갖춰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탁기 종류를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흔히 통돌이 그리고 드럼 세탁기 이렇게 두 종류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쓰고 계시나요? 우리 전문가 미정님은 저는 통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통돌이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 예. 드럼 세탁기는 중간에 빨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요즘은 네, 되는데. 제가 주부라서 건망증이 좀 있어서 나중에 집어넣어야 할 게 있는데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통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세탁기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저도 한 10년 넘게 그냥 빨래만 했거든요. 네. 거름망을 전혀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름망 청소 안 하면 곰팡이가 엄청 많이 펴요. 수조도 청소 안 하셨나요 혹시? 네.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인식조차도 별로 없어서요. 네. 어느 날 빨래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세탁기에서 세탁기가 아니라 빨래에서 빨래를 다 했는데도 네, 냄새가 했는데 계속 냄새가. 나더라. 아, 이건 뭐지? 봤더니 곰팡이가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쓰고 굉장히 계시죠?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만큼 또 정보가 많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나중에 나올 거지만 미리 이제 빨래에 대한 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덧붙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섬유 조각이랑 때가 네. 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거름망이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근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제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세제도 많이 쓰고 섬유 유연제도 워낙에 많이 쓰는 아니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액체 쓰거든요. 액체 세제를 쓸 때 항상 보면 요만큼 넣으라고 그 정량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적죠? 너무 적은 것 같아. 나 이걸로 빨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보다 조금 더 넣거든요. 그렇죠. 넣으면서 맨날 걱정이 돼. 이게 막 그러면서 헹굼을 한 번 더 눌러요. 한 번. 이게 양쪽으로 낭비를 하고 있는 물 낭비, 세제장 낭비.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네. 해보면 세제가 많다고 더 잘 되진 않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적절한 세제량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사실은 좀 더 많이 쓰게 하고 팍팍 쓰게 하고 해서 새로 사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절약하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정말 최상의 세척이 될 수 있도록 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말도 안 돼요. 야 이걸 넣는다고 무슨 섬유 유연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헹굴 때 들어간 양이 정말 코딱지만 해요. 아니 우리 두 분은 또 어떤 세탁기를 쓰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죽어도 통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시원하죠. 드럼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꼭 단체 생활하면은 이제 요즘엔 다 드럼 쓰니까 드럼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드려도 무조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통돌이 정도로. 하겠다. 드럼 괜찮아요? 어머니의 대화에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드럼이 왜 괜찮습니까? 저야 뭐 기숙사 생활, 네. 군대 생활 드럼 많이 다 드럼입니다. 써봤으니까. 네. 무조건 통돌이 응. 통돌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분이 통돌이니까 한 그러게요. 분은 드럼이었으면 좋겠는데 예능을 하실지 아실지. 저는 자취를 좀 오래 했는데 네. 자취는 보통 빌트인 되어 있는 무조건 드럼이죠. 세탁기들이 드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전세로 옮기면서 오호. 새로 사게 됐는데 엄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거봐요. 그래서 저도 통돌이인데 와. 근데 통돌이를 왜 써야 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야, 이게 과학입니다. 네. 결국에 빨래가 돌리잖아요. 네. 네, 원심력을 쓰는 건데 네. 드럼 친구는 이렇게 어쨌든 중력을 거스르면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내부가 뭐 얼마나 넓겠어요? 낙하를 해봤자. 그렇죠. 어. D가 짧고 그런데 그런 통돌이 같은 친구는 이제 굳이 중력을 거스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많이 높일 수 중력을 있잖아요. 거스르나 안 거스르나 어차피 그 힘을 가하는 거는 세탁기의 역할이지 본인이
돌리시는 게 아닌데. 저는 세탁기한테 약간 공감을 해가지고 야, F입니다. 이 세탁기에 공감을 하는 F는 또 처음 대단한데. 봅니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또 혹사를 시키고 어. 그리고 항상 쾌속만 써가지고 네. 네, 빨리 정말 자취러다. 계속만 빨리 쓰는 해야 정말 되는 거야. 자취러. 저는 이번에 세탁기를 살 때도 쾌속이 있는지를 봤어요. 쾌속이 34분인지 너무 공감합니다. 42분인지. 어. 네. 그래서 뭐 사셨다고요? 그래서 통돌이. 엄마도 행복하시고. 그렇죠. 네. 자, 우리 인테리어 1대장. 인테리어 하면 정말 이분이죠. 우리 레제님은 과연 어떤 세탁기를 사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 이분들과 같은 의견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통돌이만 썼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구조상 통돌이 세탁기를 넣을 수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할 수 없이 드럼으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바꾸면서 들었던 이제 말이 물론 그 판매하시는 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드럼과 통돌이의 세척력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저는 통돌이 쓰면서 그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빨래를 꺼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거기 거의 빠질 듯이 들어가서 저처럼 이제 키가 작고 팔이 짧은 사람들은 170 너무 이지만 힘들었어 쉽지 그게. 않아요. 근데 확실히 바꾸니까 정말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그냥 문 열어서 이제 넣고 건조기를 바로 옮기면 되니까 사용은 너무 편한데 이 세척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통돌이가 물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드럼이 물을 적게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돌면 안 돼요, 얘는. 천천히 빨리 돌면 그냥 붙어 있잖아요. 바깥쪽에 그렇죠. 탈수할 때 쓰는 거고 천천히 돌리면서 아래로 철퍽 떨어지는 게 이제 바구니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그렇죠. 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장점이 저는 하나 아까 있다면, 전에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한 게 그 철퍽철퍽 낙하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빨래를 한다. 네. 근데 그 드럼 세탁기가 그래봤자 얼마나 크다고 떨어지는 게 진짜 한 30cm 그렇죠. 미터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게 뭐 얼마나 그 세게 떨어질까? 저도 그게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통돌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모두가 통돌이를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드럼을 조금 변호해 주시죠. 힘세게 하면 섬유가 상합니다. 깨끗하게 맞지, 되는 맞지, 거는 맞지. 어쨌든 통돌인데 통돌이보다는 드럼이 적게 상하는 건 맞아요. 물도 절약할 수 있어요. 물도 사실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럼이 안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처음부터 절약하게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척력이 떨어지니까 오래 돌려요. 기본적으로 통돌이는 쾌속하면 진짜 금방 되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뭐 50분은 걸리거든요. 대신에 통돌이가 절대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네. 드럼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로 놓을 수 있는 거는 드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돌이가 있으면 위에서 꺼내잖아요. 네. 이 위에다 건조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진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깊은 거를 저희 같이 이제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키가 좀 작으면 사실 양심 힘들거든요. 어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당연히 다 드럼이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시는 게 드럼이야말로 무조건 세제량 적절하게 안 맞추시면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펜션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 네. 쓰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아무것도 안 넣고 세탁하고 헹굼해 보세요. 계속 거품 납니다. 거품에 너무 세탁 너무 그 안에 세제가 많이 남아서? 세제가 이 안에 남아 있어요. 7번 돌리고 4번 돌려도 진짜요? 통돌이처럼 막 60m를 가해가지고 한번 돌려서 헹굼해버리면 아무리 세제가 많아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드럼 세탁기는 그렇게 물을 많이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번, 4번 헹굼을 해봐야 이 아래쪽에 거의 곧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세제들이 조금씩 녹아 나오는데 뽀글뽀글 5번, 6번을 돌려도 계속 거품이 나 있는 오늘 거예요. 가가지고 세제 안 넣고 한번 돌려봐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세제량은 정말 칼같이 적게, 생각보다 적게 정량대로. 네, 정량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실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물을 좀 적게 쓰고 대신에 섬유에 좀 그런 손상을 좀 적게 해주는 그게 바로 드럼 세탁기고 맞습니다. 조금 더 세척력이 훨씬 좋고 속은 시원하지만 그에 비해서 옷감이 좀 또 상할 수가 수 있다는 있고. 게 통돌이. 네. 그러면 요거는 뭐 내가 정말 깨끗한 걸 원하느냐 뭐 아니면 나는 옷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뭐 요거 그 필요에 따라서 좀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일단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 빨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 세탁기의 발전과 함께 다양화된 영역이 이제 또 바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제에 대해서 또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세탁 세제 이거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 세제 없으면 안 돼요. 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제가 없으면 아예 빨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럼요. 물로만 백날 뭐 막 비빗비빗 해봤자. 뜨거운 물은 그나마 가능할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를 못 믿는 분이 많은데
있는데 네. 식기세척기가 사람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뜨거운 물을 해봐야 40도잖아요. 그쵸. 식기세척기는 그 안에서 90도로 돕니다. 아, 그거 딱 마지막에 끝나고 열리면은 그 고온 스팀이 확 올라오는데 그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뽀득뽀득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우면 네. 사실은 기름때도 녹일 수가 있기는 해요. 물론 섬유는 박살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섬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기계적인 동작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제인 거고. 근데 옛날에는 그 양잿물로 세탁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양잿물이 세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더러운 물이잖아. 어떻게 양잿물이 세탁이 잘 돼? 걸러야죠. 항상 걸러야 되는 겁니다. 아, 양잿물을 걸러서 잿물을 걸러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서양에서 쓰던 잿물이라고 해서 그냥 수산화나트륨을 말해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우리가 양잿물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막 손 담그면 막 난리 나잖아. 큰일 막 납니다. 화상 입은 것처럼. 큰일 납니다.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농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락스도 마찬가지인 게 손 담그면 안 되죠. 항상 이제 희석해서 또 그쵸, 써야 되는 되고. 거고 농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럼 양잿물이라고 하는 건 수산화나트륨 혹은 어떤 그런 염기성 물질이 왜 때를 잘 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원리가 뭔가요? 그리고 그 전에 예전에 또 뭐 썼냐면 오줌도 썼어요. 예? 사람 거? 오줌을 잘 삭히면 삭혀 그걸 또? 그럼요, 삭혀야죠. 오. 삭히면 오줌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 바로 암모니아. 암모니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암모니아 수용액은 일단 염기성이고요. 일단 염기성은 빨래가 잘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염기성을 위해서 암모니아를 그것도 삭혀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면활성제 성분을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없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염기성은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오줌으로 빨래했다는 기록들도 저기 이집트나 이쪽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빨래가 잘 안 되니까. 빠는 게 낫지 않을까? 오줌으로 빨 헹구니까요. 거면? 마지막에 헹구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좀 볼게요. 지금 좋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 네. 세제가 뭘 하는 거냐? 때를 빼주는데 때가 그러면 섬유에 왜 가서 붙어 있느냐도 첫 번째 문제고 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빼겠죠. 때란 무엇인가? 그렇죠. 때란 무엇인가. 너무 종류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다 보면 생기는 때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바깥에도 묻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먼지 같은 것도. 제일 많은 건 땀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땀과 피부 조각, 피부에 어떤 각질들이 각질, 붙어요. 다 단백질이죠. 아.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백질 여기 와서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뗄 수 있을까요? 자, 단백질도 있고 기름 성분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뭔가 묻었는데 잘 안 떨어진다면 기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용성이면, 그러니까 물에 녹는 성분이면 물에 넣으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에 넣어도 안 사라져? 그럼 기름이죠. 지용성이죠? 그렇죠. 그럼 기름을 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름을 담그는 게 있겠네요. 네. 그게 드라이 클리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에서 기름 성분을 떼려면 기름을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기름이랑 물은 담궈 놓으면 경계가 보이잖아요. 네. 경계면이 보여요. 네. 이 경계면을 없애주는 걸 계면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계면 활성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한 분자 안에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 부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네. 기름때입니다. 네. 여기에 요 팬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때를 감쌀 수 있게 될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리 물이 흘러도 네. 이 때는 분자간 그 결합을 자리에 그냥 그쵸. 있는 섬유랑도 거죠? 잘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견고하게 붙어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엉겨 붙어 있다. 약간 엉겨 붙어 있다. 정확합니다. 그럼 얘가 관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일단 물에 녹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에 녹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계면활성제가 붙어가지고 친유성 부분이 둘러싸는 겁니다. 내가 널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쭉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에 있도록 친유성 부분이 안쪽에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보통 미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도 해볼 수 있어요. 물에다가 기름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경계면을 만든 다음에 계면활성제 잠깐 집어넣고 막 흔들죠. 그러면 기름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닌데 아주 작은 조각들로 되면서 빵울빵울빵울빵울. 맞아. 예. 정말 더 작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뿌옇게 안개처럼 하면서 섞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물로 헹구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 제거한다, 없애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을 표면에서 떼어낼 수 있게 하는 계면활성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계면활성제 성분이 너무너무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안 좋다. 안 좋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표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는 그냥 비누가 계면활성제예요. 네네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없을 수는 없고. 네. 근데 너무 뭐 강한 게 있다라던가 수분을 다 뺀다든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피부가 좀 예민한데 진짜 센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뭐 이태리털로 빡빡 문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면 용어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안 좋다는 거는 세제가 안 좋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또 하나 염기성이요. 염기성. 때를 녹입니다. 네.
기름때. 어. 자,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단백질을 연기성이 녹여요. 실험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한번 우리 뚫어뻥 아십니까? 네. 뚫어뻥 이게 기계적으로 빼는 거 말고 뭔가 싱크대가 막혔다. 자, 뭐로 막혔을까요? 머리카락으로 보통 막히죠. 또 때가 같이 있어. 맞아, 맞아. 때가 같이 엉겨 붙어 있어요. 응. 기름 성분들도 같이 붙어 있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화나트륨 혹은 연기성 물질을 부어버리면 실제 분해합니다. 녹아내려. 녹아내립니다. 네. 그래서 머리카락도 놔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케라틴을 분해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어뻥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거기에 기름 성분들도 같이 엉겨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수산화나트륨 같은 연기성 물질을 정확히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네. 넣게 되면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기름이 비누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랑 잘 섞여서 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빨래의 원리인 겁니다. 기름때를 제거하는 원리는 이겁니다. 단백질과 기름때.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뭐 때문에? 계면활성제. 기름때가 계면활성제. 단백질은 단백질도 제거하면서 이걸 없애기 연기성? 위해서 연기성 네. 물질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실. 요즘에 뭐 세제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가루, 뭐 액체, 캡슐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액체만 썼었어요. 근데 가루는 잘 안 녹을 것만 같아. 안 녹아요. 실제로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체만 썼는데 최근에 또 캡슐이 그렇게 또 편하다. 왜냐면 정량을 맞추기가 또 액체는 항상 어려워서 막 쏟고 막 흘리고 이런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하고 싶은 말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루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이제 와서는 특히나 굳이? 가루를 쓸 거면 가루 세제통에 넣지 마세요. 안 녹아요. 따뜻한 물을 하면 좀 녹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빨래가 많아서 가루 세제통에다 가루 세제를 좀 많이 넣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열어보면 거기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걸 맞아, 몇 번 맞아, 봤어요. 맞아. 예전에 그랬었어. 정말 좋은 거는 가루 세제를 쓸 거면 물을 먼저 받고 통돌이에다가 세제만 녹인 다음에 다 녹은 상태에서 빨래를 넣는 거예요. 귀찮다. 너무 귀찮죠. 액체 쓰자. 그냥 액체를 쓰는 것이 더 좋고 네. 그냥 그렇게 잘 녹는 게 중요하고요. 캡슐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네. 캡슐 겉부분이 다 녹게 되어 있는데 알약 같은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거의 드물지만 가끔 경험했던 게 그 캡슐 껍데기? 조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 내가 녹고 보자면, 남아있다고? 원래 녹아야 되는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capsule을 굳이 쓰지 않는 게 낫겠다 생각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캡슐 좋다고 하셨지만 정량 맞추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캡슐이 뭐 10g, 20g 혹은 30ml, 60ml 이렇게 단위로 나오면 이 빨래 양에 한 45ml를 넣어야 돼. 근데 30ml 넣기에는 수상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반만 넣을까 하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액체를 넣지. 그래서 저는 액체가 나은 것 같은데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가루 시트 있죠? 종이로 하나씩 만든 넣는 맞아, 거. 맞아. 네, 그것도 그건 괜찮던데요? 그것도 이제 정량을 맞출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것도 한번 써봤었는데. 그건 잘 녹나요? 그거는 아예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리고 잘 나중에 녹는다고 믿고 쓰고 있어요. 아, 쓰고 계시군요. 천만 남잖아요. 한 장짜리 그냥.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A를 안 쓰고 B를 쓰면 큰일 나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액체가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 그 캡슐에 그 남는다는 그거는 그 원료가 뭐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뭘로 왜안 만들었는지. 넣지? 젤라틴 성진 같은 걸까? 그건 혹시 뭐 이 세제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 결론이 액체를 쓰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데 네. 하나 드는 생각이 저희 집은 세제를 살 때 자연 성분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에코 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사서 보내드릴 때 네. 베이킹 소다, 구연산 이렇게 아. 샤라웃이 되어 있는 우리 아하. 약간 자연 좋아해 이런 걸 사는데 자연 좋아해? 네, 근데 사실은 합성 세제로 만들면 그게 화학적인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연 성분이 더 좋을지 그 선택을 좀 확실하게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합성 세제가 세탁이 잘 됩니다. 적은 양에도 잘 되고 합성 세제는 뭐가 다르냐면 비누화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산 사슬 끝부분에 CONA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쇳물이 안 녹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쇳물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네. 유럽은 석회질이 많은 그쵸, 쇳물이 그쵸. 많아요. 그래서 안 녹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잘 녹는 걸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들어낸 게 합성세제예요.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합성세제도 계속 바뀌어서 이제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합성세제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세탁도 잘 되죠. 찬물에도 잘 녹고. 그런데 계속 어떤 마케팅이 이제 특히나 인터넷이랑 같이 돌아다니냐면 순식물성이라든가 순자연 성분이 더 좋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구연산을 써라. 이런 걸 쓰지 말고 맞아. 탄산수소 계속 같은 걸 그렇대. 써라.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누군가가 근데 누군지 이거를 모르겠어.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기에
구연산과 탄산수나트륨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오히려 무슨 의미냐는 거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 내가 지금 세균을 죽이고 싶습니다. 네. 염산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균이 죽을 거예요. 네. 벌레도 죽을 거고. 네. 그리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수산화나트륨, 네. 그 양잿물 네. 같이 부을 수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같이 부으면 뭐가 되냐면 소금물이 돼요. 그럼 이걸 내가 두 개를 미리 만들었어요. 섞어서 야 염산으로 죽여야지, 야 수산화트륨을 죽여야지. 근데 섞었더니 소금물이 돼요. 못 죽여. 핵심적인 거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실험한 것들이 있어요. 세탁력이 음. 뭐가 좋은지, 자녀 세제가 얼마나 남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가성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항상 양이에요. 많이 넣지 마시고 뭘 적게 넣으면 써도 되는 거고. 상관없는데. 이번 기회에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대기업의 연구원들, 개발자분들이 절대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그 두 개를 넣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모르겠어서 내가 모르는 뭔가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중간에 하나가 A가 먼저 터져 나오고 그다음 B가 터져 나오는 방식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완전한 유사과학이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결합인데 됩니다. 그거를 같이 넣어서 세제를 팔더라니. 네, 좋습니다. 제가 어떤 세탁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거 알려고 전작과 간 겁니다. 네? 컷. 네까지 꼭 써줘.